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된 교과서는 어디냐면요. 263쪽입니다. 263쪽이고 그 다음에 학습지는요. 144쪽을 펼쳐주세요. 학습지는 144쪽, 교과서는 263쪽입니다. 우리 앞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 유신체제입니다. 유신이란 말은요. 모든 걸 다 새롭게 한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신은 모든 걸 다 새롭게 한다. 유신체제가 성립하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영상에서 배웠던 내용, 주제가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바로 박정희 정부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했었죠.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정희 정부의 수립 관련된 무슨 정변? 5.16 군사정변.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할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였죠?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이었다는 거고, 자, 세 번째로는요, 무슨 개헌? 삼선개헌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6.3 시위는 이승만 정부 시기에 전개한 한일협정 저항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뭐냐? 한일협정에 대해서 아냐라는 거야. 너 6.3 시위에 대해서 아니? 너 알아? 아니? 묻는 거예요. 6.3 시위는요. 한일협정에 저항한 운동은 맞아요. 이거는 동그라미인데 중요한 건 시기가 틀려요. 시기가. 이승만 정부가 아니라 이게 언제나 박정희 정부다라는 거죠. 6.3 시위는 박정희 정부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정답은 X. 자, 2번. 6.3 시위를 진압한 정부는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3 시위에 대해서 너 아니? 너 알아? 6.3 시위를 진압한 정부는 내각 책임제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였다. 이 정부가 어디죠? 이 정부가 박정희 정부죠,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는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했었나요? 아니죠. 이 개헌안을 추진했던 곳은 허정과도 정부였죠. 허정과도 정부.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 허정과도 정부가 수립됐다 했어요. 박정희 정부의 개헌은요, 총 3차례가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총 3차례. 하나는 4차가 아니라 5차 개헌, 5차, 이거 난리 났다. 박정희 정부는 5차, 6차, 7차, 총 3차례가 있었는데요. 5차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실시했던 개헌이고요. 대통령 중심제로 한다는 내용이고, 6차 개헌은요, 우리가 아까 봤던 삼선 연임을 허용한다는 거고요. 7차는 오늘 배운 유신헌법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총 3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3번. 1차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 정부는 미국과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추진한 정부가 어디였죠, 여러분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정부는 박정희 정부였죠,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는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였죠, 여러분들. 근데 브라운 각서를 왜 체결했어요? 어디에 파병하는 관련된 거죠? 그렇죠.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베트남 파병. 그러니까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정부는 박정희 정부다. 정답은 동그라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X5입니다. XX5. 다음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밑줄 친 개헌이 이루어진 시기를 물어봤네요. 이 자료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독려하는 홍보물이다. 당시 정부는 국내외 정세 변화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유로 개헌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 국회의 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높이고 중요한 건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쳐 확정되었다. 이게 무슨 헌법이죠, 이게? 바로 6차 헌법인 3선 개헌을 말하는 거죠. 3선 개헌. 자, 3선 개헌은요, 박정희 어느 정부인가 일단은 박정희 정부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박정희 정부 한번 볼까요? 8.15 광복, 6.25 전쟁 발발. 자, 이 사이쯤이 지금 이승만 정부고, 자, 이 사이가 이승만 정부고요. 이 사이가 누군 정부? 장면 정부죠. 그리고 5.16 군사정변과 부마항쟁 사이가 박정희가 되는 거죠. 박정희 정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마민주항쟁 6.29 민주화 선언 이 사이가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가나원법이 제정된 시기 사이에 있던 가나원법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배임을 선거에 선출한다. 무슨 제도예요? 직선제죠. 대통령은 직선제에 의해 뽑힌다라는 거. 직선제라는 말이 나오면 최소한 유신헌법도 아니고 전두환도 아니며 그리고 나서 장면 정부도 아니야, 여러분들. 직선제라는 거 알면 발췌견도 아니고요, 장면 정부도 아니고 유신헌법도 아니고 전두환 시기도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3기 한다. 이게 나오죠. 3기에 한한다. 3번 할 수 있다. 그러면 가가 뭐죠? 이게 삼선개헌이죠. 삼선개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대표자 국민투표에 주권 행사한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힌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임기는 6년을 한다. 자, 이건 뭐냐? 오늘 배울 바로 유신헌법이에요. 삼선개헌과 유신헌법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1번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하였다. 이거는 김영삼 대통령. 2번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는 이승만이죠. 이승만. 3번 일부 군인들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박정희이긴 한데 일단 한번 봐보죠.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것도 박정희죠. 5번 한일국교 정상회담에 반대한 6.3 시위가 전개했다. 이것도 박정희죠. 자, 3, 4, 5가 답이 고민이 될 거예요. 자, 그 중에 답은 뭐냐면 삼선개헌은 여러분들 일단 최소한 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요. 박정희 정부가 수립된 이후죠.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 수립되었던 계기가 된 그 사건이 뭔데요? 5.16 군사정변이죠. 그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3번 될 수가 없겠네요. 이거 전이니까. 자, 7.4 남북공동이 발표되었고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전개되었다. 한일협정이 언제 맺었어요? 1965년이었어요. 반면에 삼선개헌은 1971년에 통과된 헌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 사이 되는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연도로 풀어도 되지만요, 여러분들. 이거는 유신개헌이 맺어진 배경을 아냐라는 배경. 그 과정을 아냐. 과정을 알면 답 4번으로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총 3개입니다. 첫 번째, 유신체제 성립 배경을 대내외적 상황과 관련해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대내외적 상황과 관련, 상활이 아니죠. 상황과 관련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유신체제 성립과 붕괴 과정. 이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시기 파악입니다. 시기 파악. 이 연표 사이에 어디에 낄 것인가 관련된 거 파악하는데 중요한 과정을 이해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유신헌법의 비민주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2번씩이나 들어갔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첫 번째 학습목표 관련해서 한번 영상 하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무슨 내용이 보였나요, 여러분들? 1972년 10월 17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것을 선언한 건가요?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비상으로서 어떤 활동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우리는 유신체제라고 말해요. 유신체제 성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신체제는 왜 성립되었는가, 왜 되었는가? 그 배경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학습 목표 관련해서 국외 상황과 그리고 국내 상황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외 상황에서는요, 미국의 한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닉슨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닉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트루먼 독트린하고 매우 다른 내용입니다. 트루먼 독트린하고. 트루먼 독트린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트루먼 독트린은요, 소련과 경쟁하기 위해서 군사적, 재정적,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반면에 닉슨 독트린은요, 뭐냐면 이제 군사적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스스로 알아서 먼저 1차적으로 방어해라라는 거예요. 군사를 철수시키겠다라는 게 닉슨 독트린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닉슨 독트린 따라서 그러면 소련과 공산주의와 미국,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국가의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군사를 무른대요, 뺀대요. 이제 그 갈등이 점차 완화되는 거죠. 그래서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대탕트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자, 국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불만입니다. 불만이 많았어요. 어떤 불만? 권력의 연장, 권력의 장기화로 피로해지고 거기에 경제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경제 위기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여러분들, 박정희가 삼선 개헌을 통해서 당선됐을 당시에 명분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명분이 경제 발전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명분이 뭐예요? 반공이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나 냉전이 완화되면서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사이가 어떻게 돼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반공이라는 명분도 사라지고 거기에 경제가 어떻게 돼요?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경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니 경제 발전의 명분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뭘 하냐면 1972년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을 하게 됩니다. 남북 공동성명을 하게 됩니다. 이후 주장을 시켜가지고 북한 김일성을 만나게 합니다. 김일성을 만나 평화통일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평화원칙은 뭔가? 평화원칙은 여기 학습지를 보면 학습지 왼쪽에 여러분들 있습니다. 첫 번째,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자주. 그 다음에 평화. 그리고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3원칙에 근거한 평화 통일 방안을 북한과 논의하게 됩니다. 합의를 보게 됩니다. 자, 이 원칙에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특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특별 발표의 내용은 아까 보다시피 지금 세계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또한 우리는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서 평화 원칙을 논의했으니 우리는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 총화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 한국식 민주주의를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바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주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한국식 민주주의를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국식 민주주의를 담은 헌법이 뭐냐면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 7차 개헌입니다. 7차 개헌. 이 유신헌법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켜버려요. 통과시키고 이 헌법에 따라서 1973년부터 박정희가 다시 당선이 됩니다. 이 헌법을 바탕으로 다시 당선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국외로는 무슨 상황이다? 냉전이 완화되는 상황이다. 국내는 어떤 상황이다, 여러분들? 혼란한 상황이다라는 거야. 이런 혼란과 냉전이 완화되는 상황 속에서 박정희는 7.4
남북 공동 성명을 통해 어떤 통일의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라는 거고, 이런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한국식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만든 헌법이 뭐다? 유신 헌법이다라는 거예요. 유신 헌법. 말은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 그 유신 헌법의 그 내용을 실제로 보면 어떠한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아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뭔가 여러분들? 삼권 분립입니다. 공화정입니다. 여러분들. 공화정은요, 함께 한다. 함께. 그 함께가 몇 개? 3개죠. 3개. 3권이 나눠서 서로 견제하는 삼권 분립에 따른 공화정입니다. 먼저 행정부가 있잖아요. 행정부.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입법부가 있죠. 입법부. 그 다음에 여기가 사법부죠. 사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공화정 형태예요. 그러나 유신 헌법은요, 이 공화정이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된 어떤 그 하나의 기구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건물. 이 건물이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봤나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장충동 왕족발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에다가 어떤 기구를 만들냐면 통일 주체 국민회의 라는 걸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잠시만요. 저희 헷갈리네. 그렇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맞아요. 순간 저도 헷갈렸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만들게 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구성이 되고, 당시 국회도 여전히 있긴 있었어요. 국회도 여전히 국민이 뽑아요. 이 뽑힌 국민회의에 모인 사람들과, 그리고 이 국민회의의 대빵, 의장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 대통령이 의장을 겸합니다. 겸해요. 자, 그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 선출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출. 자, 여러분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데요. 이게 선출 방식이 뭐예요? 직접 뽑아요? 간접으로 뽑아요? 국민이 직접 뽑아요? 이들이 뽑아요? 간접으로 뽑죠? 그래서 유신헌법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입니다. 간선제, 여러분들. 간선제입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대통령 선출인데 어떻게? 간선으로 뽑는 거고, 간선으로 뽑힌 대통령은 6년의 임기인데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6년 임기에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게 유신헌법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통일주체 국민을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이 대통령 또한 자신의 권한이 막강해집니다. 가장 먼저 행정부로서의 권한을 강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 긴급조치권을 갖게 된다. 긴급조치권. 그리고 국회 해산권도 대통령이 갖습니다.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이 갖게 되는 거예요. 국회가 마음에 안 들면 해산시켜버릴 수가 있고요. 긴급조치권은 뭐냐면 국민의 자영권을 제한시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명분으로? 국가의 안녕과 위기에 따르면, 위기가 찾아오면 대통령이 일부 국민의 권한들을 제한시킬 수 있는 게 긴급조치권입니다. 이외에도 입법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국회의원의 일부를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국민들이 입법부를,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총 200명 있다 쳐. 200명. 국민들이 200명을 전부 다 뽑는 거 아니에요. 3분의 2만 국민을 뽑고 나머지 3분의 1은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여기 말은 통일주체 국민의 말이다. 통일주체 국민한테 어이 너희들 국회의원 3분의 2자 이런 사람들을 뽑아 하면 통일주체 국민에서는 3분의 1을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국회의사당 이렇게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그 의사당이 있으면 3분의 1은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 3분의 1이. 그리고 나머지 이쪽은 또 누군가? 집권 여당입니다. 자, 집권 여당이 누구야? 어디에 당이었을까요? 민주공화당입니다. 민주공화당. 자, 이렇게 보면 의회의 과반수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과반수를 지금 박정희 집권 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형식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법부도 장악하게 됩니다. 어떻게 장악하냐면 법관과 대법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은 간선으로 뽑히게 되면서도요, 동시에 행정부의 권한도 강화시키고 사법부와 입법부도 장악을 하게 되면서 독재를 해가는 방식으로 유신헌법을 제정하고 통과시키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모습입니다. 자, 누가 뽑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뽑죠? 이게 무슨 선출 방식이다? 간선제다라는 거죠. 참고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어떤 회의의 의원으로 뭐라 해야 될까? 후보로 나간 사람들은 대부분 박정희를 지지하는 세력들이었어요. 대부분. 이게 바로 유신헌법의 내용이에요. 유신헌법의 내용. 이게 유신헌법입니다. 이게 유신헌법의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선거한다. 어디서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한다는 거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선거한다. 어디서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고, 이 선거하는 후보는 누가 지명한다? 누가? 바로 대통령이 지명한다는 거예요. 그 후보는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대요. 어떤 천재지변, 이런 경리 위기, 그 다음에 공공안녕질서, 위험을 받을 경우에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긴급조치는 국민의 기본권들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안녕질서가 중요한 위협을 받았다라는 거.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여러분들. 애매모호해요. 안녕질서, 공공의 안녕질서.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독재를 해가니까 여기 당연히 저항을 하게 됩니다.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김대중을 납치하는 모습을 보인 김대중 납치. 근데 그렇다면 김대중을 왜 납치냐? 왜 했냐면 그 3선 개헌에 따라서 대선을 치렀을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엄청난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협감 때문에 김대중을 납치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위협이 있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이 되니까 장준하 등의 인물들이 개헌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100만인 서명운동. 그리고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하게 돼요. 긴급조치 4호. 긴급조치 4호에 따라서 제2차 인혁당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혁당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들, 인혁당 사건은 뭐냐? 인혁당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조작사건. 조작은 무슨 조작을 했는가? 우리나라의 국가를 전복시킬 공산주의 빨갱이들의 인민혁명당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국가를 전복시킨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인민혁명당이 존재한다라고 밝힌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관련 사람들을 다 사형시킨 사건입니다. 이 인민혁명당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눠지게 되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한일협정 때 그 시기에 발표된 사건이고요. 2차는요. 바로 이 시기입니다. 1974년 이 시기예요. 이 시기에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이 발표됩니다. 2차 인혁당 사건은 전국 민주학생 청년 총연맹이라는 사건을 관련해서 민척학령 사건 연관지어서 아무튼간에 조작해 모두 다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형에 처한 사건입니다. 자, 이제 인혁당 사건을 인해서 억울하게 사형된 사람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조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1975년에는 긴급조치 9호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에서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러한 긴급조치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민주화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는 유신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진 건 바로 요거는 11.6 사태. 11.6 사태죠. 각하 정치를 거국적으로 하시옵소서. 빵! 11.6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11.6 사건은 왜 생겼는가? 그 배경은요. 먼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내는 야당에서 총선을 승리하게 된다. 이 야당은 우리는 신민당이다. 신민당. 신민당이 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과반수는 아니지만 엄청난 자리에 차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2차 5.1 쇼크 5.1 쇼크 5.1 5.1 쇼크 또는 같은 말로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 2차 5.1 쇼크로 인해서 국제의 원유 가격이 기름 가격이 오른 거예요. 폭등한 거예요. 폭등한 거예요. 기름 가격이 폭등하니까 이게 국내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국내에 이러면서 경제가 어려지게 되면서 불만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박정희가 계속 집권하는 명분은 뭐였어요? 경제 성장인데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경제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YH 무역 사건이 발생해요. YH 무역 사건. YH 무역이라는 회사에서 여공들이 피해를 받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탄압을 받아요. 강력하게 진압을 받습니다. 그 진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무역 여공들이 어디로 가는가? 이들이 어디로 가는가? 신민당의 당사로 갑니다. 당사는 뭐냐면 신민당에 있는 건물이에요. 건물. 당사로 가는데 여기서 김영삼이 보호를 해줍니다. 그걸 보면서 누굴? 김영삼을 제명하게 됩니다. 김영삼 제명하게 돼요. 김영삼이 제명된 게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들 김영삼의 텃밭이 어디냐면 바로 부산과 마산, 경상남도 일대입니다. 여기에 김영삼을 지지하는 이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또 저항하는 게 뭐냐? 부마 항쟁입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커다란 항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부마 항쟁을 이제는 어떻게 진압을 할 것인가를 두고 청와대 안에서 내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지철이라는 경호실장은 탱크로 밀어버려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주장 반면에 김재규 정보부장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더 돌아선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궁정동의 안가에서 김재규가 마지막 각하 정치를 거국적으로 하시옵소서 쏘는 11.6 사태가 발생하면서 길고 길었던 박정희의 정치는 여기서 끝나게 되고 그 사이는 이제는 이 빈 권력을 탐내는 사람들 간의 다툼과 경쟁과 갈등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서울의 봄이죠. 자, 한번 이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뭐냐? 이게 긴급조치입니다. 긴급조치. 자, 긴급조치를 보면 유언비어, 사실 왜곡, 그 다음에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 개정 또는 폐지. 뭐예요 결국? 민주화운동을 다 탄압하겠다는 거죠. 유신헌법 좀 바꾸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면 다 잡아간다는 거는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법관의 영장 없이 그냥 체포. 너 헌법 욕했어? 너 바로 체포. 이걸 한 거예요. 체포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 뭐예요? 우리 국민의 기본권, 표현, 뭐 출판, 언론 이런 것들 특히 표현의 자유를 다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게 긴급조치권. 이게 규정 헌법이 뭐다? 이게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이다. 자, 그러면 이 유신헌법 근거로 대통령을 선출한 기관이 어디였어요, 여러분들? 기관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유신헌법과 이거 유신헌법에 정하는 내용을 배웠어요. 유신헌법이 성립된 배경은 뭐다, 여러분들? 배경? 이것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눈으로 보이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 말로 하는 것보다. 자,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유신헌법,
그리고 그에 저항하는 내용을 배웠어요, 여러분들. 유신헌법을 우리는 왜 했는가? 크게 국외와 국내로 나눠서 말을 해봤죠. 국외는 미국 대통령 누구? 닉슨이요. 닉슨 대통령의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 체제 어떻게 되었다? 냉전이 완화되었다라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뭐 했다? 불만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 통일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다는 거죠. 7.4 남북 공동성명.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1972년이죠. 그리고 나서 10월 17일에 특별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12월에 유신헌법을 통과시킵니다. 유신헌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1973년부터 대통령의 유신헌법에 따른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유신헌법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무슨 기구가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고 임기 몇 년? 6년에 무제한이었다. 무제한. 임기가 인피니트를 못 그리겠지? 무제한이었다. 무제한. 임기가 무제한이었습니다. 6년의 임기 무제한이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국회 3분의 1을 지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법관이나 대법관 등을 임명했다는 거죠. 즉 대통령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다 장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신헌법의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자, 그러다가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뭐다? 바로 백만인 서면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다? 3.1 민주구국선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주구국선언. 그리고 나서 YH 무역사건, 그리고 김영삼 제명, 그리고 부마항쟁, 그리고 12.6 사건이 발생, 12.6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러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긴급조치권을 발표하고, 긴급조치권, 그리고 뭐가 있었나요? 2차 인혁당 사건 등 사건을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민주화 운동들을 탄압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운 내용 전부인데 여러분들 내용 결코 많지 않아요. 단어 핵심 개념들을 이해해가면서 파악해가면서 공부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